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른스트 다스만의 교회사를 통해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 이야기죠. 에른스트 다스만 저작의 제2부 제국교회로 가는 길. 그 첫 단원 테오도시우스 1세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니케아 공의회 이후부터 테오도시우스 1세까지 한 60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정말 격동의 시기였죠. 그러니까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들들 시대부터 시작해서 제국과 교회가 어떻게 얽혀 돌아갔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국교회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37년에 사망하면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분이 제국을 아들들하고 조카들에게 나눠주려고 계획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사분령 비슷하게 근데 이제 혈연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세 아들, 두 조카. 근데 그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렸다고요? 네, 바로 삐걱거립니다. 군부가 반발했어요. 왜 직계 아들 말고 조카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대규모 숙청이 벌어집니다. 숙청이요? 네, 달마티우스, 한니발리아누스 같은 친척들이 대거 살해당하고요. 에른스트 다스만의 교회사에서는 이때 콘스탄티우스 2세, 그러니까 아들 중 하나가 좀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아, 정말요? 그럼 살아남은 사람은요? 콘스탄티누스 가문에서는 정말 어린 갈루스하고 나중에 배교자로 불리는 율리아누스, 이 둘만 간신히 살아남아요. 황제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고 제국은 그냥 바로 혼란 속으로 빠져든 거죠. 그럼 살아남은 그 세 아들끼리는 괜찮았나요? 아니요, 전혀요. 권력 다툼이 당연히 치열했죠. 형인 콘스탄티누스 2세가 서방을 맡았는데 동생 콘스탄스, 중앙부를 맡은 동생을 좀 약보고 이탈리아를 침공해요. 어이구, 그래서요? 그러다가 340년에 알프스에서 그냥 전사해버립니다. 허무하게. 그럼 콘스탄스가 형 영토를 차지했겠네요? 네, 그랬죠. 근데 이 콘스탄스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니케아 신경, 그러니까 정통 교리를 지지하긴 했는데 뭐랄까 좀 완고하고 불공정하고 동성애 성향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지를 잃어요. 결국 이 사람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죠? 네, 350년에 마그넨티우스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살해당합니다. 와, 형제들이 다 그렇게 되고 결국 동방을 다스리던 콘스탄티우스 2세가 혼자 남게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유일한 황제가 될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마그넨티우스를 351년 무르사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353년에는 결국 자살로 몰아넣어서 제국을 통일합니다. 드디어 통일 형제가 나왔네요. 근데 이 콘스탄티우스 2세는 아버지 콘스탄티누스 대제와는 좀 달랐다고요. 아, 많이 달랐습니다. 에르네스트 다스만의 교회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일단 위험을 좀 억지로 꾸미려 했고요. 궁정신하들한테 둘러싸여서 현실 감각도 좀 떨어졌고. 교회 정책도 달랐다고요? 네, 이게 중요한데 아버지와 달리 아리우스파에 좀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좀 낮춰보는 입장이죠. 니케아파하고는 다른. 그게 그냥 신학적 취향 문제만은 아니었겠죠. 그럼요. 황제가 교리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무르사 전투 때도 직접 안 싸우고 경당에서 기도하면서 결과만 기다렸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의 성격을 좀 보여주는 거죠. 이때 발렌스 주교라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리오스파 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혼자 제국 다스리기가 좀 버거웠는지 살아남은 사촌들을 활용하려고 했다고요? 네, 먼저 갈루스를 부황제, 그러니까 부통치자 겸 후계자 같은 걸로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폭정을 일삼다가 354년에 처형당해요. 또요. 참. 그럼 율리아누스는요? 그 다음에 이제 율리아누스를 355년에 부황제로 임명합니다. 근데 율리아누스는 의외로 군사적 재능을 보여요. 갈리아 지방에서 꽤 활약을 하죠. 오, 그럼 잘 풀렸나요? 아니요. 콘스탄토니우스 2세가 또 견제를 합니다. 질투했는지 결국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군대가 율리아누스를 아예 황제로 추대해버려요. 360년에. 아, 내전 직전까지 갔군요. 네, 내전 터지기 직전에 콘스탄토니우스 2세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361년에 율리아누스가 단독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배교자 율리아누스죠. 아, 그 그리스도교 이전의 로마 전통 종교를 부활시키려 했다는 황제. 맞습니다. 짧은 기간 361년부터 363년까지 통치하면서 이교 부흥 정책을 폈는데 결국 페르시아 원정 나갔다가 전사하면서 실패로 끝납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에르네스트 다스만의 교회사 다음장에서 자세히 다루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죠. 율리아누스가 죽고 나서는요. 또 혼란이 왔나요? 아주 잠깐 요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발렌티니아누스 1세가 서방 황제가 되고 자기 동생 발렌스를 동방 황제로 임명해서 제국을 다시 나눠 다스립니다. 364년부터요. 발렌티니아누스 왕조 시대군요. 이 형제는 어땠나요? 형 발렌티니아누스 1세는 군사적으로는 꽤 유능했어요. 그리고 종교 정책은 누구나 자기 믿고 싶은 거 믿어라. 이런 식으로 비교적 관용적이었고요. 근데 동생 발렌스는 달랐다고요? 네, 동생 발렌스는 동방에서 형하고 완전 딴판이었어요. 노골적으로 아리우스파를 밀어주고 니케아파를 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인데도 황제의 종교적 입장에 따라서 제국 내의 교회의 운명이 이렇게 확 갈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발렌스 통치 말기에 그 유명한 하드리아노폴리스 전투가 터지는군요. 아, 네. 378년. 이게 정말 큰 사건이죠. 훈족에게 밀려서 고트족이 로마 영토로 들어와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로마 관리들이 너무 부패하고 강압적으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고트족이 반란을 일으켰군요. 네,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졌고 발렌스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진압하러 나갔다가 하드리아노폴리스에서 로마군이 그냥 괴멸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황제 자신도 전사하고요. 와, 황제가 전사할 정도면 정말 큰 패배였네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로마 제국의 군사적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이때부터 게르만 민족대 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제국의 진짜 위기가 시작된 거죠. 교회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요. 동방제국이 거의 붕괴될 뻔한 위기에서 서방의 젊은 황제 그라티아누스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맞습니다. 아주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당시 에스파냐 출신의 유능한 장군이었던 테오도시우스를 379년에 동방의 공동 황제로 임명합니다. 아, 드디어 테오도시우스가 등장하는군요. 네. 테오도시우스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막 싸우기보다는 외교, 협상을 통해서 고트족 문제를 잘 수습하고 동방을 안정시킵니다. 대단했죠. 한편 서방의 그라티아누스는 어떻게 됐나요? 그라티아누스는 밀라노에 아주 영향력 있는 주교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니케아파를 강력하게 지지했어요. 근데 383년에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만 살해당하고 맙니다. 아, 서방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군요. 네, 정말 복잡해져요. 막시무스가 황제를 칭하고 그라티아누스의 어린 동생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있었는데 이 어린 황제를 프랑크족 출신 장군 아르보가스트가 막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고요. 완전 권력 투쟁의 연속이네요. 그러다가 발렌티니아누스 2세마저 392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그러자 아르보가스트가 에우게니우스라는 수사학자를 허수아비 황제로 내세웁니다. 결국 이 혼란은 누가 정리하나요? 역시 테오도시우스죠. 동방의 테오도시우스가 개입해서 394년에 프리기두스 전투에서 아르보가스트와 에우게니우스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이 전투가 의미가 크다고요? 네, 에우게니우스야 전통 로마 종교, 그러니까 이교를 옹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전투를 보통 그리스도교와 이교의 마지막 정치적 대결로 봐요. 에른스트 다스만의 교회사에서도 이 전투 승리로 전통 종교 세력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했다고 강조합니다. 와, 드디어 테오도시우스가 명실상부한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된 거네요. 콘스탄티누스 사후 거의 60년 만에 분열과 내전이 끝난 셈이군요. 그렇죠. 정말 길고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교회는 황제에 따라 막 흔들리기도 하고 또 암브로시우스 주교처럼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참 복잡한 관계를 이어왔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위기를 다 극복하고 제국을 재통합한 테오도시우스 1세는 이제 이전 황제들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교를 제국의 중심으로 확실하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테오도시우스 1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폈고 어떻게 그리스도교를 사실상 국교로 만들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단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요, 하드리아노폴리스 전투에서 발렌스가 이겼다면 아니면 프리기두스 전투에서 에우게니우스가 이겼다면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교의 관계, 지금 우리가 아는 역사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